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선동하는 자가 매국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도 장기화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까지의 아젠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폐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국민 선동의 일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애국이냐 이적이냐 아주 유치한 이분법을 던졌습니다. 18일 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썼습니다. 조 수석은 이 글 앞에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17일에 지금은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다. 이 발언을 소개하면서 박 회장을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와대의 뜻에 동조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견해를 추종하면 애국자고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뜻이 다르면 이적 행위를 하는 매국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심각한 반민주주의적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에도 일본의 무역 제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제에 맞선 의병을 소재로 한 운동권 가요죠. 죽창가를 올려가지고 선동 논란이 있은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가 나선 겁니다. 본인은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영역도 아닌데 이렇게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날 당 원내대표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겐 죽창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당에게는 토착외구라고 하고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 매국으로 몰아붙인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서 조 수석을 향해서 위기 극복과 문제 해결에 관심 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이적이냐 하는 겁니다. 애국과 이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말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국과 이적 행위를 통한 매국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누가 애국이고 누가 이적 행위를 통해서 매국질을 하고 있는가를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어떤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정부가 하는 그 행위의 지향점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국익인가 아니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보면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하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또는 어떤 단체가 행하는 국가가 행하는 정부가 행하는 그 행위의 배경에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이나 속한 집단의 이익 그러니까 사익이 깔려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매국 행위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수석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 또는 그가 속한 친문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조 수석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위한 것이니까 국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조 수석 스스로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애국 행위가 아니라 애국을 빙자한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우선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안보실 차장은 100년 전 국채보상운동을 꺼내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12차기 배로 결의를 다지고 여당의 특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일이라더니 급기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여유있게 드라마를 보고 죽창가를 올린 7월 13일 토요일은 비상사태를 맞아 부품 조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날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누가 나라를 구하려고 온몸을 던져 헌신하는 의병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유있게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입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위원장은 이런 말을 또 이어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여당은 부디 국익을 위해서 언행을 각별하게 주의하고 냉철하게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장기적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아예 장기적으로 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역 갈등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일 간 무역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이 싸움은 오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이해찬 대표도 18일 날 이 경제전쟁은 쉽게 안 끝난다 그러면서 장기전을 독려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한일 간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그럴까요?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애꿎은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왜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느긋하게 아예 장기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다른 주요 기관들도 잇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 모든 사이렌을 무시한 채 느긋하게 장기전을 준비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본심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정말 신속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길을 찾으면 해결할 방법도 생깁니다. 지금 그런 해법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아베 총리와 단판을 짓는다 그러면 해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결될 수 있죠. 아베 총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일 동맹편에 확고하게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길도 열릴 수 있는데 아예 만남 자체도 거부하고 있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반일 프레임을 내년 2020년의 총선의 핵심 아젠다로 삼으려고 하는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전혀 안 가는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추이를 본다 그러면 그냥 그런 측면에서 좀 인용을 하자면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보니까 문 대통령이 강력한 반일 프레임을 작동하면서 지지율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전국에 걸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에도 상당히 좋은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최악의 악재가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반일 프레임은 그런 경제 실정의 책임을 덮어주는 효과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라든지 경제 여건의 악화 이유를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에게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일거양득을 넘어서 가지고 일거삼사득 정도의 다용도 포석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좀 망가진들 내년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는 속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본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올 연말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의 뜻대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와중에 청와대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걸 이제 약자로 지소미아라 그러는데요. 이 지소미아의 재검토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 의중이 과연 뭘까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회 동에서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뭔지 저는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한일 간 갈등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 미국에 대해서 사실상 엄포를 놓는 외교적 카드로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청와대가 정말로 이 지소미아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무식한 외교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의 핵심으로 아주 중요시하는 지소미아를 거론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 지소미아가, 그러니까 한일 정보협정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정보, 북핵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받아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인데, 물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대응이라든지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그 정보를 받아봤자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쓸 용도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는데요. 이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강력히 촉구해가지고 체결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었고요. 또 폐기를 실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핵 폐기 등의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청와대가 지소미아의 폐기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 한일 간 갈등에서 만약 한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한미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식한 카드입니까? 아주 위험한 도발이라는 거죠. 그래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잘 모르는 미국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발언이 나온 직후라서 미국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가, 북한 정보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마침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 방문하는 것도 이런 것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별히 미국의 다른 외교 인사도요,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합니다만, 특별히 존 볼턴 보좌관이, 다른 외교 인사도 아니라 존 볼턴 보좌관이 직접 온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요구한 한일 간 갈등 해결에 대한 개입을 거부했다는 것 역시 앞으로 한미 간이나 한일 간의 외교적 흐름에 아주 중요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자칫 한미 간 관계가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반일 감정을 더욱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선거 승리를 위한 대국민 선동의 일환이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여당이 반일 감정을 더욱 고조시킨다? 정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아마 시간이 가면 곧 드러날 겁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의 선동 말고도 민주당의 대일 발언 수위는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 없는 마치 탄압받는 야당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 침략이라고 민주당은 규정을 했습니다. 18일 날 선전포고, 전범국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 평상시에도 아주 막말들을 많이 쏟아낸 의원이죠. 최재성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발 경제대전이 현실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을 강력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자국민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본 구구 세력의 오랜 정한론에 사로잡혀서 명분 없는 실책을 범했다. 그러면서 아베 개인을 향해서도 맹공을 가했습니다. 외교적 결례죠. 이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차원입니다. 심지어 최 의원은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경제를 매개로 한국에 통제 가능한 친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나아갔다. 너무 지나쳤다. 라고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선동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기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권의 운명보다도 국가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이런 국민들의 반일 감정 고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들고 있고 또 이걸 장기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우리의 기업들과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못 살게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일 간 갈등 문제로 정권이 위기에 빠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까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추락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국제관계에서는 힘이 곧 정의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경제적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 연장하겠다고 그 날개를 부러뜨려 버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찌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누가 애국이고 누가 매국을 향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매국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나라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힘없는 나라로 전락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의 안위를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패족을 넘어서 그야말로 몰살지경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애국이냐 이적이냐 청와대 조국 수석이 화두를 던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그렇게 선동하는 자가 매국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폐기한다고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논평 참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